우리말 속담에 여우 피하면은 늑대 만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우 피하니까 늑대 나타났습니다. 조국 쳐내고 나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미몽 속에서 자유보수는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 천추의 한이던 조국을 밀쳐냈으니까 이제 우리 세상이다. 그러나 바로 늑대 나타났습니다. 처음부터 민주당이 그리고 청와대가 만들어 놓은 계획입니다. 조국을 뒤로 살짝 물리고 공수처를 통과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들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송영선 시사 360 일요일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공수처 말만 들어도 좀 공포스럽지 않아요? 이 공포공짜가 아닙니다. 공무원 공짜예요. 그런데도 공포스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공포스러운 거예요. 이건 무법처고 심지어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게스타포 법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독일의 비밀경찰 게스타포 법입니다. 이거 전 세계의 공수처를 가졌던 나라는 홍콩, 중국, 독일밖에 없습니다. 홍콩 이관유가 통치를 할 때에 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한 겁니다. 중국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공수처를 만들었어요. 독일 마찬가지죠. 정치적인 목적으로 법치주의를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라 정치주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이 게슈타포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민주당이 그리고 청와대가 지금 가져오자고 합니다. 도대체 공수처법은 그럼 뭔가? 고위공직자 부패 비리 처리 이 수사처입니다. 부패 수사처예요. 근데 지금 안 나온 공수처가 뭔지 압니까? 그 안 내용에는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들은 부패한 게 있으면 다 이 법으로 처리하자는데 거기에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은 빠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도 국회의원을 한 적이 있지만 국민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썩은 집단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렇게 썩지도 않았지만 국회의원 전부 다가 그렇게 썩은 게 아닙니다. 언론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부서가 입법부다 보니까 행정부 사법부에 비해서 샅샅이 노출되다 보니까 가장 썩은 모습이 부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국민의 86%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신하고 가장 썩은 집단을 입법부, 국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국회를 그리고 대통령을, 대통령 친인척을 공수처법에서는 제외시키는 이런 법 통과시키게 되겠어요? 이 고위공직자법을 처리를 고위공직자 부패법을 처리하자는 것은 부패수사처를 만들자고 하는 이유는 지금 검찰을 좀비를 만들고 지금 검찰을 없애고 존재하지만 아무 할 일 없게 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거슬리는 정적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공수처를 만들자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과 국회의원은 빼고 국민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 놓고 보세요. 지금 이걸 여론몰이를 어떻게 하느냐. 공수처 설립 여론 찬성 83%. 이게 국민청원에 근거를 했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또 이건 어디서 했는지 모르는데 찬성 70%. 또 오마이뉴스 여론조사에 의하면 찬성 65.2%. 또 창간기획에서 여론조사한 것은 81.9%. 이런 여론조사를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를 합니다. 이거 괜찮은 거구나. 여론이 아무리 적어도 65% 이상 나오는 이런 정도 3명 중에 2사람은 공수처를 만들어라 하는 이런 공수처라면 공무원들 썩었잖아. 고위공직자들 썩었잖아. 이 법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여론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공수처는요, 검찰이 썩어 더 이상 검찰에게 일을 맡겨놨을 때는 나라고 법이고 다 없어질 때 공수처가 필요합니다.
지금 검찰이 썩어 문드러져가 나라가 없어질 지경입니까? 대한민국 어느 때보다 검찰이 잘하고 있습니다. 공정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수사라는 것은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자기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아도 적도 없습니다. 오직 법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검찰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 눈치를 보거나 정치 쪽에 줄을 대거나 정치의 눈을 보고 있으면 썩은 검찰이지만 지금 법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법치주의예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근데 공수처를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끌고 가고 있는 특검 위에다가 공수처, 쉽게 말해서 옥상옥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건이 있으면은 특검이 하고 있는 거이라도 가져와, 우리가 할 테니까. 그 결론은 뻔합니다. 정적을 죽이고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이익이 되는 쪽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공수처라는 옥상옥 건물을 하나 지어놔놓고 검찰을 좀비로 만듭니다. 그리고 말은 검사를 시켜서 부패를 본다고 하면서 정치 보복 내지 정적을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공수처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거기 일하는 검사는 20 몇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공수처장을 어떻게 이 후보를 만들었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됩니다. 그 중에 2명이 야당 몫입니다. 한나라당이 약간은 좀 안심을 하고 있는데 이 안심은 아주 건물이죠. 한국당이 죄송합니다. 한나라당이 아니고 한국당이 약간은 안심하는 게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되는데 야당이 추천하는 몫이 2사람이니까 야당이 추천하는 2명이 반대하면 후보는 의결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착각이죠. 왜 착각이냐? 보세요. 지금 내놓은 안으로 보면은 추천위원회 자격이 누구냐? 추천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누구냐? 10년 이상, 그리고 이 추천위원회는 검사가 반만 하고 나머지는 비검사로 채워야 돼요. 그리고 자격은 10년 이상 수사와 재판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10년 이상 조사 실무 경력이 있어요. 조사 실무 경력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세월호 특위, 검찰 과거사위, 이거 전부 누가 했어요? 100% 여당이 옛날 향수를 못 잊어 야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당일 때만 생각하고. 전부 지금의 민주당이 그리고 그 전에 야당이 추천하던 검사들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하는 검사, 변호사 출신 검사, 이 세월호 특조나 검찰 과거사위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과거사위 공수처장 추천위에 야당이 추천할 인물이 없어요. 우리가 추천할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명이라는 자리는 있지만 이 2명이 반대하면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추천위가 구성된다라는 거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건 이건 헛꿈이야, 헛꿈. 그 검사를 나머지 채우고 나머지는 비검사면 변호사 지금 민변들 들어가가 줄 쫙 쓰고 있고 막 청와대 장악하고 있고 검찰 조국이 만들어 놓는 검찰 개혁 추진위원회 그 누구들이 들어가 있어요. 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공수처장 추천위에 들어갈 거라고요. 그거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자유한국당은 조국을 퇴진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수처에서 밀리면 공수처 법안이 채택되도 이거 90일 동안 법사위에서 보도록 되는데 그것까지 깡그리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지금 민주당이 탱크로 밀듯이 밀고 나가자는 거예요. 왜? 똥줄 탔어요.
이거 안 하면 자기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해. 조국을 법무부 장관을 올려놓고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3자로 돌아섰어.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어떤 데는 뭐 32.4, 35 이런데 하여튼 39%, 갤럽 조사에 의하면 39%야. 또 리얼미터는 그보다 넘는 2% 높은 거라 하는데 이 정권 들어와서 리얼미터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갤럽이 친여당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39%를 내놨다면 이건 아주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떨어지니 민주당이 난리가 났어요. 눈치챘습니다. 이제 우리 삼성 찾아가고 현대 찾아가고 난리가 났어요. 뭐 규제도 완화해 주겠다. 세계 최고의 수소차를 빨리 만들어라. 삼성 지원하겠다. 이제 이재용 지금 627일 만에 다시 법원에 소환됐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삼성 해놔놓고 또 뜻대로 안 된다고 또 깜방에 잡아 열지 봐야 됩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 상당히 낮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 정부가 경제와 민생을 안 챙기면 끝났다라는 걸 아는 거야. 자, 그러면은 알았으면은 이중 정책 쓰지 마라 이거야. 알았으면은 결국 이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두 가지가 폭망했기 때문이야. 경제에서 폭망, 뭐 안보 외교 이런 그건 그만둡시다. 그건 뒤로 제껴두고라도 인사에서 폭망한 거예요. 물론 다른 어떤 정권보다도 외교를 정말 완전히 망쳐놨으니까 외교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그러면 근원적인 치료를 해야 되죠. 암세포를 제거해야지. 옆에 있는 무슨 팔다리를 잘라내는 것만이 답이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리고 또 미용시술만 하는 게 아니 암 걸린 사람한테 암세포 잘라낼 생각을 안 하고 미용시술 해주는 게 답이에요. 지금 이건 미용시술 하자는 거야. 국민들 눈에 보기에 미용시술로 이쁘장하게 차리자는 거예요. 북풍? 이제 남북 정상회담과 국민들 까딱도 안 합니다. 반일? 계속 해보세요. 반일도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똥줄 탔어요 진짜. 24일 이낙연 대표가 총리가 아베하고 한 10분 정도 만나는데 우리 대통령 친서를 가져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 친서 그냥 종이 한 장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 이낙연 총리가 아베와 만나면 안 만난 것보다 더 못하다 했는데 다행스럽게 10월 4일 이낙연 총리가 총리를 포함한 다른 4사람을 데려가 아주 이 비밀 특사가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말로 네마시예요. 밑작업 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 노원장에서 외교 주한 외교 대사들을 외국 대사들을 불러놔 놓고 뭐 그것서 시답 짜는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말도 안 되는 경제 살리라 외교 살리라는 그리고 한국 살려달라는 얘기도 아닌 2032년 남북 올림픽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자리에서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나서 두 사람이 모른 채 지나간 게 아니라 대통령과 일본 대사가 모른 채 지나간 게 아니라 어쨌든 얼굴이라도 웃는 모습이 사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난간표 지금 주1 한국 대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됩니다. 지소미아 원점을 돌립시다. 그리고 일본에게 수출 통제 풀어돌라 합시다. 우리가 먼저 지소미아 풀어줘야 돼요. 이건 지소미아는 일본을 향한 보복이 아니라 미국을 향한 보복이에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한국에 대해서 가장 화난 게 이 지소미아 문제라니까요. 저 이거 10번도 더 얘기했어요.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가장 아픈 데를 찔러서 한미일 통합방위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지소미아가 필요한 거예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이런 헛발질 하면서 민심을 더 교란시키고 국민을 호도시키고 국민들을 교란시키고 국민들에게 거짓말하고 더 치열한 전국의 불안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검찰을 무력화시키지 말고, 그렇게 공수처 만들려면 답은 하나야. 그런 건 만들지 말고 검찰 인사권을 대통령이 포기하면 돼. 그럼 검찰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공정하게 할 거야. 검찰 수사를 법치주의에 근거해서. 검찰이라는 사람들 자존심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사권, 다시 말하면 정치를 하고 있는 수장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수사와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손을 놓으면 돼. 인사권에 대해서 직접적인 인사권을 행사 안 하면 되는 거야. 그건 안 하고 공수처를 만들면서 근원적인 문제의,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근원적인 문제인 민생, 인사, 외교는 해결할 생각 안 해. 방향 잘못 잡아서. 이거 못 막으면 한국당도 끝나는 거지만, 이거 밀고 나가면 문재인 대통령 당신 지지율은 39%,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자릿수로 떨어질 수. 민주당은 폭망할 거야. 국민들한테 83%니 65.2%니 71%니 85%니 81.9%니 공수처 법안 찬성한다고 이런 사기치지 마. 국민 여러분, 공수처 법안은 통과시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끝납니다. 민주주의도 끝납니다. 김정은이 좋아합니다. 독일 동독의 게슈타프식으로 모든 우리 사생활이 다 그들의 이 렌즈 안에 들어갑니다. 반드시 정신 차리고, 이것은 자유한국당 혼자에게 맡겨놨어도 안 돼요. 여의도에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성을 둘러싼 이 사람들처럼 여의도의 국회를 국민들이 100만 돌진하여 그걸 여의도를 지켜야 됩니다. 국회를 지켜야 됩니다. 민주당에게 압박을 가해야 됩니다. 이딴 짓 하면 너희들은 총선 아니라 더 이상 정당으로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압박을 가해야 됩니다.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제 유튜브가 지금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겨우겨우 생존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 구독자가 35만인데도 곧 자기 이 계정이 없어질 것 같다. 국민들이 지지 안 해줘서 한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성원에 의해서 10만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10만 넘어서고 5개월이 넘었는데 10,000명을 더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공유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듣고 싶다면은 이 사이트가 계속되도록 적극 후원, 격려,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